자, 서울의 생계비가 런던이나 도쿄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의식주 하면서 먹고 살려면 런던이나 도쿄에서 쓰는 돈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소득 그리고 월급은 좀 올라갔을지 몰라도 삶의 질이 세계 도시 중에서 81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생계비가 제일 높은 나라가 홍콩이고 한국은 16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질 순위에서는 81등, 생계비가 1, 2인 홍콩보다도 한국이 더 나빠요. 홍콩은 77입니다. 전 세계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스라는 데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서울의 생계비는 런던이나 도쿄보다, 런던은 17위, 한국보다 밑이에요. 도쿄는 19위예요. 그래서 서울의 주거비, 교통비, 식품비, 의료비 같은 생활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세계 웬만한 도시보다 더 비싼 도시가 되었어요. 2020년만 해도 도쿄가 세계에서 이 생계비 3위였는데 서울은 11위였고요. 지금 뒤집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나 스위스, 미국의 뉴욕, LA 같은 도시 빼고 북유럽 빼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계비가 비싼 도시로 지금 꼽혔습니다. 웬만한 유럽, 미국 도시보다도 한국이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주재원들이 삶의 질이 8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다 거칠에만 좋을 뿐이지 사는 거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중산층의 절반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심리적 중산층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소득 기준 중산층은 계속 늘지만은 중산층이 맞다고 인정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 자산 차이의 괴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무원 부부인 한 사람은 자기들을 중산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합산 소득은 중산층의 범주에 들어가지만은 고물가의 마트에서 장보기도 무섭고 매달 빠듯하게 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중산층이면 부동산 고민도 없고 생활에 먹고 사는 거는 좀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건데 집 한 채 마련도 꿈도 못 꾸는 내가 중산층이냐. 그래서 심리적 중산층이 극히 적어지고 있다.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앞에 말한 지금 한국이 생계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나라고 그리고 삶의 질이 나쁘다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부동산 과열, 고물가 등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상향이 되고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분기 중산층 비중을 확인한 결과 2019년은 61.4%에서 2023년은 62.3%로 4년 새 0.9%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산층의 기준은 OECD가 중위소득 75%에서 200% 미만을 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을 중산층으로 규정했고 국내에서는 또 다른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50% 미만 등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통계와 다르게 중산층 가운데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매우 많이 늘어나서 NH투자증권이 발행한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대답해서 2년 전보다 5.1%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하위층이라고 대답한 중산층이요. 스스로 중산층이 맞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7%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산층이라는 것은 실제 아무 의미가 없는 용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울뿐인 중산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중산층이면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될 건데 골 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전국의 평균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 8억 4,417만 원이에요. 2023년 작년 대비 1년 만에 2억 1,437만 원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 인건비 상승, 고급 주거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인데요. 올해 들어 분양에 이미 나선 아파트 한 채당 전국 평균 가격이 8억
4,417만 원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한 채당 분양가가 25억 9,961만 원, 26억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은 평균 8억 5천, 서울은 26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전국에 분양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해보니 평당 분양가가 2,418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19% 올라가서 작년에 6억 3천만 원쯤 하던 게 올해는 8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5천쯤 올랐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이요. 작년에 비해 25%, 지방이 18% 상승했는데 수도권에서 한 채를 분양받으려면 10억 5,376만 원, 지방에서는 6억 6천만 원쯤 드는데요. 서울 분양가는 평당 6,855억, 자, 평당 6,855만 원, 호당 분양가는 26억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비 86%, 170%가량이 각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 2월 달에 서울의 고급 아파트 분양이 많이 돼서 그렇다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이 맛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강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만에 15억 아파트가 세종에서 7억 8천으로 떨어졌다. 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집값 띄우기 의심하던 미등기 아파트가 67%가 줄었다. 자, 최근에 이제 단속에 들어가니까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허위 거래를 하던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얼마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다 장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봉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6억 붕괴, 강남구의 23% 수준이다. 그러니까 도봉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원대로 떨어졌어요. 지난주 평균 매매가가 5억 9,9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유일하게 6억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도봉구는 노도강으로 불리는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연끌종 매수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올랐다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죠. 미분양의 무덤인 대구 부동산 악화 일로 연쇄 붕괴 위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말을 했어요. 남 이야기처럼 중국의 부실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된다.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 나는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 시진핑이가 경제를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말은 맞는 이야기다. 지금 자, 전국에서 붕괴가 되는데 저게 지금 아파트 한 채에 26억이 무슨 말입니까?